자, 다음에 또 정경심 교수 관련한 그 표창장 위조에 관련된 증거 조작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했던 정황은 숨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숨겼다고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의도를 갖고 조작까지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저는 조작했다고 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예. 근데 어저께 그 이 바닥에 천재 한 분 계시죠?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가 밝혀낸 거 하나만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검찰이 어떤 놈들인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검찰이 화면을 제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정상 종료 문제로 명확히 규정이라고 쓰고 자료를 교묘히 가린다. 이게 뭐냐면 PC가 뻥났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 종료가 맞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사실상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PPT. 예.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직접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서 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알려준 대로 그것은 비정상 종료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 가려진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영어로 쓰여 있으나 이분 재밌어요. 자막이 비검사인들은 무식해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냐, 원래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상 종료되었지만 비정상 종료 코드가 윈도우 EU 코드로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페이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PC가 뻥났다고 하는 게 비정상 종료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그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 화면을 띄웠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정상 종료했는데 비정상 종료 EU 코드가 뜨는 버그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안내 메시지다. 안내 페이지다. 이걸 법정에서 검사 측이 비정상의 종료의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원재윤 PD 같은 사람들이 이걸 밝혀내지 않으면 그냥 다 속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데이터, 그러니까 증거로 제시됐던 그 포렌식 데이터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조작을 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 포렌식 데이터라고 하는 그 컴퓨터 사용 기록 있잖아요. 로그 데이터가 일종의 이제 CSV라는 그 엑셀 형식의 파일로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숫자밖에 없어요. 날짜하고 숫자, 시간하고 숫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숫자에는 그러니까 192.168로 시작하는 사설 IP도 있지만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내부 네트워크를 벗어난 외부로 이제 출발하는 그 IP가 있거든요. 그 출발 IP는 동양대인지 방배동인지 동작동인지 그거는 이제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IP가 로그 기록에 다 남습니다. 심지어 그 신호가 네이버를 향해서 갔다면 네이버에 도착한 그 도착지 IP까지 로그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게이트웨이라고 불렀던 그 동양대 내부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출발하는 그 IP를 기준으로 쭉 추적을 하면 그게 실제로 어떤 컴퓨터가 언제 썼는지가 어느 위치에서 썼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우리 집에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게 새날 그 스튜디오에 있는 그 인터넷도 결국에는 우리 방송실 밖을 나가는 그 지점에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를 거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IP를 통해서 이곳이 동작구 대방동이라는 걸 특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검찰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행을 선택해가지고 사설 내부 IP를 선택해서 거기를 찍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행을 골라서 처음부터 사실도 아닌 걸 그냥 무작위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재판 중에도 조작을 계속하고 있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국민뿐만 아니라 판사도 농락당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는 포인트예요. 판사 너도 개돼지 된 거라고 지금. 근데 이거를 아 그래 하고 넘어가면 진짜 똑같은 취급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재판정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1심에서 배척된 거거든요. 1심 판사가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새끼야 2심을 왜 하니? 그게 잘못됐다고 항소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IP가 방배동 게 아닌 IP를 왜 숨겼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이건 PC가 뻥난 거 맞거든? 비정상 종료한 거거든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하면 예. 이건 뭔가 조금이라도 이해도가 있는 판사가 이걸 알게 된다면 이건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울러서 비정상 종료여야만 하는 검찰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비정상 종료가 됐어서 그래야만 내가 이 PC를 가지고 왔다는 그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있을 데 없는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그냥 무죄 사유입니다. 조작이 있었건 없었건 무죄 사유인데 우리가 봐도 이건 조작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비정상 종료라고 하는 그 시점에 USB를 꽂았다고 하는 게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에 들어있던 표창장 파일이 범죄를 구체화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표창장 관련한 총장 직인 파일 자체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 이게 오염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재판 중에도 계속 조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를 속이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로. 예. 원재민 PD 진짜 똑똑해. 야, 그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른 방송들이나 다른 뉴스들이 가져다서 보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확산이 되는 건데 요거는 기성 언론들은 절대 안 할 거고 명백하게. 그렇죠. 유튜브를 그 소스로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검찰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거를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증빙하는 거예요. 범죄가 있고 없고의 다른 문제예요. 범죄가 있었더라도 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위법성이 있으면 다 그거 기각돼야 되고 근데 검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심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정황들을 가져와서 표창장을 조작한 거였는데 그 조작 안에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유죄를 만들었던 거거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의무가 있죠. 객관의 의무라고 해서 그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성실하게 제출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되는 그 강력한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그 피고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게 지금 정황상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자체가 과연 이게 진행되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판사는 이게 뭔가 이게 재판이 진행 자체가 뭔가 그 법률적으로 중대하게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계속 끌고 가니까 보는 사람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도 여론 영향을 받는다. 최소한 판사가 이런 것들이 여론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증거 수집도 잘못됐고 그리고 조작의 증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남아있는 게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차명계좌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증거인멸 교사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 등이 정경심 교수가 뭐 뭘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그 조작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만 당시에 그 PC를 가져가서 뭘 했다 그랬죠? 그대로 카피했다 그랬잖아요. 예. 조작이 안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게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나면 뭐가 남았냐면 7대 허위 스펙만 남아요. 뭐 당국대네 어디네 해갖고 그게 허위 스펙이었다라고 하는. 검찰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질렀었죠. 조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 근데 대학을 갔다 이렇게 질렀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곳에 조민 학생이 뭐 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쳐내더니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7대 허위 스펙 정도가 남는. 요거는 판사에 따라서는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예. 현실적으로 이거를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될 문제였냐라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라고 하면 이건 법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스펙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느냐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국 장관 사건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죠.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를 그냥 버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버려. 난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검찰의 이런 짓거리를 이겨내야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 근데 벌써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검찰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언론의 관심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전혀 써주질 않죠. 반박도 안 하죠. 유튜브에서만 떠드는 것이,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이 재판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만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루한 사안일 뿐이거든요.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방법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재판의 불법 증거와 검찰의 파렴치한 조작을 떠나서 계속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언론에 대한 어떤 작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 개혁에도 제대로 못 해놨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언론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하냐는 그 이야기를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또 한 면에 한명숙 총리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웃기는 게 180석을 조국 장관 덕분에 만들어져서 발 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는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맞고 떨어지고 결국 자기 차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는 아 그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때서야 느낄 거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수진 의원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이제 법안 발의를 했다. 이제 뭐 코앞이다. 계속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거를 봤어요. 이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결정이 크게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점점 이거는 진짜 이제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진짜 판 뒤집힌다. 이런 조급함이 듭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민주당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야기할 때 다시 할게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어쨌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여론 재판 하듯이 지금 밀어붙였던 게 사실은 탈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검찰의 범죄 조작 사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이에요. 이거 고쳐내야 되는 거죠. 악의성이나 의도성이 보이면 이 조작한 검찰은 사실상 처벌을 받게 만들어 이런 짓거리 못하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흘려왔다는 거 이걸 바꿔내지 않고 뭔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창장 위조 사건이라고 말하지 말고 요것을 얘기할 때 검찰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맞아요. 꼭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따가 또 다른 얘기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